전라남도 화순에서 순박하게 자라난 이용대 선수는 인생의 대부분을 배드민턴과 연애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로 미래가 창창했던 이용대는 한순간에 추락하고 말았는데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이용대와 묘령의 여인이 수영장에서 키스를 하는 사진이 유포됐고 윙크보이로 워낙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졌던 스포츠 스타의 사진 유출이라 정말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두 사람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열애를 인정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시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용대는 2012년 10월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 여자친구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말을 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사람의 지난 스킨십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것인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달리는 등 엄청난 관심이 쏟아지자 이용대는 일반인 여자친구와 열애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문 기사로 인해 이용대의 여자친구는 일반인이 아닌 신인 배우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여자친구가 없다, 일반인 여자친구다 등 밝혔던 입장들이 번번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이용대가 당시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는데요. 이용대는 2008년 올림픽 혼합복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카메라를 향해 날린 윙크 한 방으로 그는 단연 대한민국 최상급 스타로 급부상하며 셔틀콕의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축구에 안정환이 있다면 배드민턴에는 이용대가 있을 정도로 유명세를 탄 이용대가 변수미를 만난 계기는 이렇습니다. 2011년 속초에서 유명 식당을 하는 재력가로 알려진 변수미의 아버지가 배드민턴 행사를 주최했고 당시 행사장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배우 지망생인 변수미와 이용대는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시절이었죠. 체육 활동에 갇혀 살던 이용대에게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변수미의 등장은 지나치기 힘든 유혹이었는데 이상한 점은 커뮤니티에 두 사람의 스킨십이 담긴 사진이 유포된 시점이 바로 변수미가 출연한 영화 수목장 개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열애설이 기사화되면서 변수미란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 당시 사진의 유포자가 변수미 본인이라든가 또는 제3자를 지목하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용대는 사진을 유포한 자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용대가 고소 의지를 밝히자 익명의 사진 유포자가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니라 이용대에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이 유포자는 중견 화가인 전 남자친구의 이메일을 해킹해 이용대의 사진을 유포했다면서 호기심에 그랬다,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은 경찰에서 밝힌 내용이 아닙니다. 이용대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밝힌 내용인데 이 때문에 당시 그가 고소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이용대는 이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결국 이 유포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용대의 고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상황은 정리됐는데 당시 이용대 선수는 최정상급 스포츠 스타였지만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에는 시차 극복 중이었고 연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철부지였죠. 그럼에도 그들은 철부지 같은 연애를 뜨겁게 이어나가 6년 가까이 교제를 하여 결국 혼전 임신을 혼수로 결혼에까지 이르렀고 딸까지 낳으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 듯했지만 이들 부부는 결혼 2년도 지나지 않아 파경의 아픔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지만 이혼 후에 여러 가지 악성 루머들이 나돌기도 하였죠. 당시 양측은 가정사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변수미의 도박설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 결혼은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로 미래가 창창했던 이용대가 추락한 계기가 됐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 진짜 유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용대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딸 바보 이용대는 딸의 양육권은 가지고 있지만 변수미가 필리핀에 거주하며 딸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변 지인들이 변수미의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폭로하였죠. 특별히 도박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흘러나왔는데 그런 그녀가 해외에 거주하며 어린 딸을 돌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녀는 어쩌면 딸을 볼모로 이용대에게 끊임없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이 불러온 논란 속에서 전설적인 선수 방수현의 발언이 오히려 안세영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며 충격을 안기자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배드민턴의 또 다른 전설 이용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의 거취와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용대는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 앞잡이 방수현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는데 방수현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그의 서두는 곳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죠. 그는 방수현의 발언을 두고 이건 뒤통수를 치는 행위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이 한때 존경했던 선배가 정작 후배가 고통을 토로하는 순간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협회에 손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용대는 안세영이 그동안 겪어온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가 하며 그런 용기를 짓밟는 방수현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강하게 의문시했는데요. 그는 방수현의 발언이 과거의 낡은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 방수현은 지금의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이용대는 이렇게 경고하며 방수현이 단지 협회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후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표했습니다. 안세영이 공개한 스폰서 자금 유용 의혹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데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세영을 비난하는 방수현의 발언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용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시대는 지났다. 선수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협회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용대의 발언은 배드민턴계에 오랜 침묵의 균열을 냈는데 팬들은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나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대 역시 과거에 비슷한 부조리를 경험했기에 그는 저와 같은 선수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배드민턴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이용대는 그야말로 배드민턴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국가대표에서 사라졌는데 많은 이들이 그저 그가 은퇴한 줄로만 알지만 그 배경에는 배드민턴 협회의 심각한 무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무능이 이용대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가 복식 선수로 활동하게 된 이유도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게 모두 협회 때문이었죠. 이용대는 원래 단식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공기는 팽팽해졌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단식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며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복식에 출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복식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단식을 포기하고 복식으로 갔나요? 이용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는데 단식으로 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배드민턴 역사에서 금메달은 항상 복식에서 나왔죠. 그리고 단식과 복식을 동시에 출전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물었는데 둘 다 출전할 수는 없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용대는 고개를 저으며 협회에서 한 사람이 단식과 복식을 같이 하는 걸 막았다고 대답했죠.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인물이 안세영인데 현재 한국 배드민턴계를 이끄는 간판 스타인 그녀도 최근 충격적인 폭로를 하며 배드민턴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안세영의 발언은 곧이어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대표팀 운영도 복식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적을 내는 건 주로 복식 선수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치료나 훈련에서도 복식 선수들이 우선이었죠. 이제는 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세영은 국가대표 은퇴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SNS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도 내놓았는데 배드민턴 협회나 김학균 감독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퇴가 아니라 선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2017년 갑자기 터져나온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이용대가 도핑 테스트에 불응해 1년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국민들은 깜짝 놀랐고 이용대가 도핑을 했다고? 라는 의혹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모든 스포츠에서 금지되고 있기에 이런 문제는 선수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배드민턴 협회는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대가 단지 대회와 훈련 일정이 겹쳐 세계 반도핑기구 WADA의 도핑 테스트에 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배드민턴 협회의 어이없는 실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WADA는 두 차례에 걸쳐 도핑 테스트를 위해 태릉 선수촌을 방문했지만 두 번 모두 이용대는 국제대회 출전 중이어서 선수촌에 없었죠. 이에 WADA는 3월에 도핑 테스트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냈고 배드민턴 협회는 선수의 소재지와 일정을 업데이트해야 했으나 협회는 이 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선수의 소재지를 입력하는 업무를 놓친 겁니다.
결국 WADA는 이용대가 도핑 테스트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했고, 이용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년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WADA의 규정상 도핑 검사에서 시료 채취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도 도핑 방지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최대 2년의 선수 자격 정지 또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고, 이용대가 겪은 징계는 그 기준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태가 선수의 잘못이 아닌 협회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미숙 때문이었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재심이 이루어져 국제대회 출전 기회는 회복했지만 그의 명예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는데, 도핑 의혹이라는 오명이 한번 씌워지면 그 낙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그의 경력에 품었던 존경심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이용대는 그간 쌓아온 명예에 커다란 흠집이 남은 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는데요. 안세영의 폭로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문체부는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이 소송을 걸면 이긴다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협회의 구시대적인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안세영이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협회의 규정이 과연 적법한가에 달려있는데,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며 안세영의 경우처럼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시대적 규정으로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안세영 같은 선수가 마음 놓고 뛰고 싶어하는 배드민턴 협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선수들을 올가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용대는 안세영에게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협회가 선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진정한 스포츠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안세영의 용기는 그저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수많은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배드민턴 협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